자, 1761번. 자, 6명이 콘서트 관람을 이용해서 좌석이 왔는데요. 근데 A랑 B는 반드시 이웃해서 앉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A, B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A, B를 먼저 앉힐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A, B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거든요. 얘가 2번, 3번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A, B 세트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몇 곳에 앉을 수가 있어? 네 곳에 앉을 수 있어. 그래서 A, B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네 곳에 앉을 수 있고 둘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펙토리얼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돼.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C, D, E, F는 어떻게 앉히면 될까요? 세 자리에서 네 자리를 어떻게 앉히면 돼? C, D, E, F? 4팩토리얼. 자, A, B 이미 앉아있어요. 좌석 몇 개 남았어요? 네. 4개 남았어요. 4명 앉혀야 돼요. 그러면은 4팩토리얼. 그래서 곱하면 끝난다. 이거 충분히 이해됩니까? 자, 고난도 먼저 볼까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명 해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5열씩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고요. A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을 해서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는데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이 바로 앞에 있는 좌석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단은 앉히는 순서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앉히는 순서를. 일단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 둘 중에 한 명과는 이게 이웃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 앞좌석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좌석은 앞에 A열의 빈 좌석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A열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배치를 하고 빈좌석이 있는 곳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빈좌석의 뒷곳에 아이를 앉히고 그리고 아이의 양옆으로 해가지고 부모를 앉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부모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지금 나도 이거 지금 처음 풀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장을 읽고서 순서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그 능력이 어렵죠.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 교재에는 교과서에 좀 신경을 더 썼어요. 순열조합 때문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순열조합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서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순서. 일단은 할아버지, 할머니. 대충 쓸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2번이 아이. 그리고 3번이 이제 부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할까요? 그렇죠? 할부부. 할아버지 부모. 그러면 여기는 A열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게끔 해서 앉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몇 개가 있어? 네 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가 나와. 됐죠? 자, 그러면은 아이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할아버지 부부가 어디 앉아 있을지가 이렇게 결정이 됐대. 그러면은 뭐가?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고. 아, 맞아. 잘했어. 곱하기 2패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아이는 어때야 돼?
A열의 빈좌석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세 개. 3개가 생기는 거야. 그럼 I가 앉을 수 있는 잠깐만. 잠깐만. 망했다. 짜증난다 이거. 이거 할아버지 부부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아이 조건이 달라지고 아이 양옆에 부부가 앉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아이가 지금 봐봐. 아이가 여기 앉잖아. 네. 그럼 부부가 앉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여기 앉잖아? 네. 그럼 양옆으로 앉을 수 있어. 오. 이게 달라져.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다 바뀌네. 그럼 구해야 되나 보네. 어. 하나. 짜증난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 그럼 다 같이 앉으면 안 돼? 내가 일렬로 줄. 아니 왜 떨어져서 앉는 거야? 아니 이거 아이가 앉으면 양옆으로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왜 아빠는 또 혼자서 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응? 엄마랑 싸웠어? 참.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하나하나 해볼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하기 싫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A 타입이라고 볼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 끝에 앉는 경우. 왜냐면 A 타입이 2개예요. 이렇게도 이것도 A 타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쪽 끝에 쭉 딱 붙어가지고 앉은 거야. 근데 두 분이 자리 배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계산해야 되네. 얘가 A 타입, B 타입. 그러면은 요렇게 앉으실 때랑 요렇게 앉으실 때 해서 이거를 B 타입이라고 쓸게. 혹시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할아버지 부부가 A 타입 형태로 해가지고 앉으실 경우에서는 두 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A 타입이 2가지고 자리를 바꾸시니까 2팩토리얼. 그리고 B 타입으로 앉으시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합산하시면 안 돼. 왜? I도 A 타입, B 타입에 나눠가지고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A 타입의 총 경우수, B 타입의 총 경우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합산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I로 볼게요. 자, I 입장에서는 A 타입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앉을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요렇게 앉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A 타입으로 됐을 때 I 입장에서는 3가지로 해가지고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부모의 위치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돼요. 자,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를 보세요. 지금 받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앉을 때랑 보라색으로 앉을 때에 부모가 앉을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돼요. 그래서 아까 I가 A 타입도 3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2가지로 나뉘어야 되는 거야. 얘가 2가지, 1가지. 그러니까 이게 색깔로 좀 구분을 할게요. 2인 경우랑 보라색 1인 경우. 자, 보라색 2로 되어 있다라면은 그때 부부는 어디 앉을 수 있냐면은 I의 양옆에 앉을 수 있어요. 얘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I 옆에 한 명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I의 양옆에 아무도 없다고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I가 한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럼 남은 좌석은 4개가 되겠죠? 그럼 남은 4개의 좌석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부부다 보니까 얘는 순서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4P2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네. 이게 남은 4좌석에서 이제 부부가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I의 양옆에 이제 있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i의 양옆에 있지 않다라면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앉을 수 있는 영역이 두 곳이야. 자, 이렇게 봐봐. i가 여기 앉아 있어. 부부가 이제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네. 그럼 마이너스 뭐를 해야 돼? 2를 해야 돼. 왜냐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p 마이너스 2 이게 뭐야? 어느 한 명이라도 i 옆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경우수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번에는 i가 여기 제일 끝에 앉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부부가 앉을 수 있는 전체 경우수는 4p 똑같은데 거기에서 i 옆에 앉지 않는 경우수는 어떻게 될까? 3P2. 이 세 개의 자리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치? 3p2가 되는 거지. 3p2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번에는 B타입으로 가보죠. B타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B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i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것도 일단은 안쪽에 앉는 경우가 빨간색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양 끝으로 해가지고 보라색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B타입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 1로 해서 얘가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부부가 앉는 경우에서는 똑같아지는 거야. 4p-2 여기는 4p-3p2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최종이에요. A타입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겁니다. A타입은 총 계산하게 되면은 할아버지 부부가 앉는 경우수 2 곱하기 2팩 뭐예요? 4. 자, i가 앉는 경우의 수는 얘는 좀 달라요. 2 곱하기 이거 4p-2 하면 뭐죠? 10. 그리고 플러스 1 곱하기 4p-3p 하면 뭐죠? 12-6이잖아요. 6이네요. 6. 1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게 A타입. 그리고 B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는 4. 그리고 여기에서는 1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요? 네. 어렵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6 플러스 20이니까 48. 48 곱하기 4. 192. 192. 와. 이렇게 나옵니다. 왜 4p 마이너스 4p2 마이너스 2예요? 4p2 마이너스 2예요. 4p가 i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요렇게잖아. 이렇게. 그러면 4p-2인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i가 여기 앉아 있을 때. 그럼 부모가 앉을 수 있는 전체는 여기 네 곳. 네 곳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 선택 자리 배치까지가 4p.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 양 끝에 앉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부모가 양 끝에 앉는 경우.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그게 3 곱하기 3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이가 딴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이가 딴데. 무슨 소리야? 아이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i를 나눴잖아요. 2, 1로. i가 빨간색일 때랑 보라색일 때로 나눈 거잖아요, 지금. i가 맨 끝에 앉아 있는 경우랑 중간 부분에 앉아 있는 거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색깔로 구분한 거잖아. 빨간색, 보라색으로.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안 되죠. 둘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2일로 쪼갠 건데. 됐습니까? 사실
4옥이네. 이거 봐, 이거 풀이 과정이 15줄이야. 와. 미쳤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과서도 실려 있으니까 얘가. 자, 1766번 얘는 클린. 그래서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거래요. 근데 모음끼리는 이웃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음이 뭔데요? I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뭐 있어요? E와 A. E와 A가 있죠? E하고 A는 이웃하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그걸 제외한. 자음을 먼저 배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C, L, N을 먼저 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러면은 3팩토리얼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두 번째에서는 뭘 하면 되는 거야? E와 A를 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C, L, N 배치되어 있어. 그러면 E와 A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4곳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곳 중에서? 4. 두 가지를 골라야 되니까. 4P. 4P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한 번이 다 들어가 있다. 자, 1768번. 얘는 남학생끼리는 이웃을 해야 되고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맞나? 남학생 묶어요. 그리고요. 하면은 그리고 여학 남학생을 한가운데 세우고 여학생을 좌우에다 배치. 그러니까 얘는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고 단어에 집중해서 일관성 있게 풀라고요. 세트를 해요. 세트를 해오는 뭘 보고 산 거예요? 이웃해야 되니까. 네. 이웃하지 않고 보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거를 제외한 애들을 먼저 세우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남학생이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남학생 먼저 배치해요. 근데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한 세트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래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남학생 배치예요. 내 3명을 한 묶음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한 묶음이라고 해가지고 자리가 고정된 게 아니죠?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3패. 그렇죠? 그러면 남학생, 남학생, 남학생 하나의 세트가 돼가지고 나열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여자를 배치하면 돼요. 그러면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앞이랑 뒤 그리고 없죠? 네. 그러면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여성 배치 2패. 이해됐나요? 네. 자,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여학생 2명이라고 해서 여자 자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인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인권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이라고 명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학생 자리라고 하셔도 다 다른 학생일 거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니면 답 틀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얘를 바로 해보죠. 1772번. 얘는 7명의 관광객이 있어요. 자, 이거 마차를 타려고 한대요. 근데 마차에는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보 가정 앞에는 2인용 오른쪽 좌석이 앉는데 그러니까 그림처럼 여기가 이제 말이 이렇게 있나봐요. 여기에. 자, 6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A랑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서 간대요. 그리고 C하고 D는 같은 의자에 이웃해서 앉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A, B를 묶어서 한 곳에다가 두고 나머지 5자리를 배치하는데 C, D가 겹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A, B를 먼저 앉히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 B 배치해볼게요. 자, 2인용 의자에 앉혀야 되는데 2인용 의자는 지금 3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일단 골라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3. 그리고 A, B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패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A, B 앉았어. 네. 자, 그럼 이번에는 C, D를 앉혀야 돼요. 얘네들은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볼 거예요.
C를 먼저 배치시킬 거예요. C를. 자,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로 C를 배치하게 되면은 C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5가지. C가 이제 5곳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가 C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는 달라요. C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D 입장에서는 4곳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C가 이렇게 앉게 되면은 D 입장에서는 3곳에 앉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C 배치를 하긴 할 건데요. 얘가 마부 옆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부 옆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마부 옆이고 마부 옆이 아니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C가 마부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은 D 입장에서는 4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D 입장에서는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거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D가 마부 옆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C가 4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함으로써 마부 옆에 앉는 경우는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마부 옆에는 C도 D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C하고 D가 모두 다 마부 옆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이제 CD가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곳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D가 앉을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될까? 어딘가에 C가 앉았으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D가 앉을 수 있는 곳은 2곳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경수 어떻게 나올까? 8 더하기 8 16가지가 나와요. CD가 배치가 되는 것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A, B, C, D 배치됐거든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EF. 3명 남았죠? 그 3명은 어디 앉으면 돼? 세 자리. 남아있는 빈 좌석 3자리에 알아서 나열해서 앉으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뭐가야? 3팩토리얼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머지 3명.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아까 A, B 배치하게 되면은 이게 6인가요? 네. 6 곱하기 1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76이 나와요. 어렵죠?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갈지는 사실 정해져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고난도 문제는요. 이런 고난도 문제는 문제를 읽고 빠르게 해석을 한 다음에 순서에 대해서 뭐 먼저 해야지 얘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빠르게 돌리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나온다는 보장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 일은 절대로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답 노트를 통해 가지고 얘를 해서 문제를 외우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어 공부하는 거가 의미 없어요. 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번갈아도 한번 해야죠. 자, 홀리데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자음, 모음을 번갈아 가지고 나열을 한대요. 그쵸? 일단은 얘 모음하게 되면 누구 있죠? O, I, A 이렇게 3개 있나요? 그리고 자음은 어떻게 해요? H, L, D, Y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근데 번갈아잖아요. 모음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번갈아가 돼요? 불가능하죠? 개수가 다르니까.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음이 먼저 나오고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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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번갈아면은. 그러면은 자음은 자음이 들어갈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음들끼리 자리 배치하면 되겠죠. 4팩이에요. 모음도 모음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모음들끼리만 자리 배치하면 돼요. 곱하기 3팩이에요. 끝났습니다. 이해돼요? 네. 교대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쉬워서.
오. 자, 1781번 픽처 해서 7개 문자가 있대요. 근데 2개의 문자 P하고 C는 모두 다 홀수 번째에 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7개의 문자래요. 홀수 번째 자리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1, 3, 5, 7 여기에 이제 PC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자, 그럼 PC는 4개 영역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자리 배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PC 배치 4, P,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문자는요? 상관없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나머지 500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은기 괜찮아?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1학년이 2명, 2학년이 4명, 그래서 6명. 일렬로 나눈 6개의 의자. 1학년들은 이웃하면 안 돼. 양끝 의자에는 모두 2학년이 앉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 그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은 2학년부터 배치하고 1학년을 생각하는 게. 그치.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1학년이 아닌 애들 먼저 앉혀야지. 네. 그래서 2학년 앉히는데 나조건 고려하면서 앉혀야지. 그치? 자, 그러면은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곳은 일단은 여긴 2학년, 여긴 2학년이야. 그쵸?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의자 중에서 2개를 일단 선택을 해줘야지. 네. 그치?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줄까 하면 더 어려울 것 같거든. 미안해. 자, 일단 첫 번째 2학년 배치를 먼저 할게. 4명의 2학년 일렬로 나열합니다. 4 팩토리얼. 그러면은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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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1학년을 배치하면 되죠. 그렇죠? 1학년을 배치를 해야 돼. 1학년이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봐봐. 여기는 안 되는 거야. 네. 양 끝에 2학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세 개. 끝이야.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배치까지 3P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끝났어. 이게 더 쉽죠. 괜찮아? 넘어가 될까? 네. 의자 문제. 아무래도 의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서 지금 의자에 조금 더 많이 시간 투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의자가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의자에는 두 학생이 앉을 거래요. 근데 서로 이웃을 하거나 둘 사이에 한 개의 빈 의자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와있네요. 그쵸? 자, 일단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 한 개의 빈 의자가 있는 경우의 수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쵸? 근데 이웃하는 경우 수 되게 쉬워요. 이거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나서 둘이 자리 바꾸니까 7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이웃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한 개의 빈 의자가 있는 경우래. 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지? 한 개씩. 얘가 학생이 앉고 빈 의자가 앉고 학생이 앉고 이거 3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한 묶음, 그렇죠?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요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돼요? 그래서 6가지. 근데 학생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 그럼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 학생 3명, 선생님 3명 일렬로 세울 거래요. 근데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2명의 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죠? 적어도 두 명이 이웃을 한다? 그러면은 반대 경우는 뭐야? 아무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학생들끼리. 그러면 학생들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지. 학생들이 이웃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빼주려면 일단 전체 경우수가 필요하겠죠? 자, 전체 경우수는 조건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냥 학생 3명, 선생님 3명 일렬로 나열한다요. 그럼 뭐예요? 600. 자, 그럼 두 번째. 학생들이 이웃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고를 거예요. 학생이 이웃을 하지 않는데 그럼 뭐 해야 되지? 일단 선생님들 배치하고. 맞아요. 선생님 배치를 우선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 배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00. 아니지. 선생님 배치인데 3. 3팩이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학생 배치 어떻게 될까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배치까지 해야 되잖아. 4P3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은 576이 나온대요. 이거 수열조합 지금 보면 576 숫자들이 굉장히 조금 거대하죠. 이게 그래서 뭐 만자리까지도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답안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게끔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실수 자체를 줄이는 거가 의미 있는 거니까. 자, 1791번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근데 여기서 회장 1명이랑 부회장 1명을 뽑을 거야. 근데 회장, 부회장 중에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야.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회장하고 부회장 둘 다 남학생에서 있고. 그치? 적어도니까 반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두 남학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 수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 전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9명 해서 2명을 받는다. 여기서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전체가. 전체 9명, 사람 9명 중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럼 어떻게 돼? 9P2. 9P2.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얘는 뭐야? 남학생과 회장, 부회장 모두 남학생. 그러면 남학생 중에서만 2명 뽑는데 배치도 해줘야 되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P2. 그렇지. 4P가 되는 거예요. 그럼 9P에서 4P를 빼면은 얘가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좋은 문제 나왔다. 1796번. 자, 유기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골라서 이제 세 자리 수를 만든대. 근데 걔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묻고 싶어. 3의 배수는 뭐야? 모든 자리를 더했을 때 각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치? 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야. 네. 그러면은 1부터 6 중에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일 작은 조합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1, 2, 3. 또 있어? 1, 2, 6. 됐죠? 그러면 1, 3, 5. 됐어요? 네. 그러면은 1, 4 아니 4. 아니 아닌데. 없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로 시작하자. 2, 3, 4. 이러면 되잖아. 네. 여기 또 있어? 없어. 그러면 2, 4, 6. 또 있나? 없어. 그냥 3으로 시작하면 3, 4 이렇게 하면 뭐야? 7이잖아. 3, 4, 5. 아니 2가 안 돼. 5인데. 5가 되나? 5 돼? 5 되네. 3, 4, 5. 근데 2는 왜 안 돼요? 아니 더 커지잖아요. 지금 크기 순서를 하고 있는데. 아. 응?
아니 얘 3, 4, 2라고 하면 여기 2, 3, 4랑 겹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숫자가 커지면 안 되죠. 아니 작아지면 안 되죠. 또 있어? 그러면은 3으로 시작한 건 없네. 4, 5, 6 하면 되잖아. 네. 그리고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1, 2, 3이라는 이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3팩 6개씩 있는 거야. 네.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게 6개, 1, 2, 6으로 만들 수 있는 게 6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거 전체 몇 종류? 7종류. 몇 개씩? 6개씩. 이해됐어요?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요. 진짜? 1, 2, 3, 4, 5. 일, 4, 1, 4, 5, 6? 안 되는데? 야, 1, 5, 6! 아, 8 곱하기 6. 1반. 1, 5, 6도 되잖아요. 8종류였네요. 다음에 1799번. 와, 아주 재밌어 보여요. 자, 6개의 숫자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근데 4의 배수 개수를 구해주고 그리고 5의 배수 개수를 구해줘서 각각 해서 따로 해달래요. 일단 4의 배수 먼저 알고 싶어요.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0. 자, 뒤에 두 자리죠. 그렇죠?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면 0, 1, 2, 3, 4, 5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제일 작은 수부터 합시다. 10. 영사. 0사죠. 제일 작은 것부터 하자니까. 그럼 얘가 1, 2, 또 없죠? 네. 2, 0, 2, 4, 3. 3, 2, 3 없어요? 없어요. 4, 0, 4, 4 안 되고 그리고 5, 2 없어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나눠줘야 되는 거가 0이 있는 거랑 0이 없는 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 여기 0이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는 앞에 두 자리에 0이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에 0이 이미 들어갔으면은 0, 4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나열까지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 P, 2를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뒤에 0이 들어가 있었다라면은. 근데 만약에 1, 2처럼 되어 있으면 어때요? 1하고 2가 빠졌어. 그쵸? 그럼 여기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야? 3, 4, 5, 3개. 100의 자리는 3개. 그러니까 몇 개씩? 9개씩이야. 3 곱하기 3이잖아. 여기 3개, 여기 3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4P가 뭐지? 10인가? 12 곱하기 몇 개야? 3. 그리고 9 곱하기 몇 개야? 4.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A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이번엔 5의 배수로 가볼게요. 1의 자리 숫자가 0. 그쵸. 그래서 5의 배수는 훨씬 더 쉬워요. 5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0이냐, 얘가 5냐 따지면 되죠. 그쵸? 근데 1의 자리 숫자가 0이면은 그럼 어떻게 돼? 0 이미 썼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5개 숫자 가지고서 3개를 골라가지고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나와? 5, P, 3. 그쵸? 근데 1의 자리가 5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4 곱하기 4. 그렇지. 여기가 4, 4, 3.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나야 돼? 48가지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넘어갈까 그러면? 사전식 배열. 여러분들 사전을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다들 네이버만 할 줄 알지. 그래서 얘가 A, B, C, D, E 한 번씩 사용을 해서 BDAC가 몇 번째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얘는 알파벳 순서로 해가지고 문자에 배치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자는 뭐겠어요? A, B, C, D, E예요. A 같은 소리 하고 내지. 그쵸? 그래서 얘가 A, 네모 하면 몇 개 나올까? A 음. 4팩이죠. 뒤에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알파벳은 총 4팩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얘가 B, A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가 되는 걸까? 얘는 3팩개. 그러면은 B, C로 시작하는 건 몇 개가 되는 걸까? 3팩개. 그렇지? 그럼 그 다음이 뭐야? B, D죠. B, D, A, C, E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이거 계산 더해주면 되겠죠. 4팩 하면은 뭐야? 24 더하기 6 더하기 6. 그럼 뭐야? 36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몇 번째? 37번째야.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할 수 있겠나요? 네. 다음에 1805번으로 좀 가볼게요. 자, 얘는 6개 숫자를 모두 한 번씩만 써가지고 만드는 6자리 자연수래요. 근데 이때 108번째로 큰 애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6개의 자연수기 때문에 6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1로 시작해 줘야 돼요. 그러면 1로 시작하고서 네모 하면은 얘가 5 팩토리얼. 근데 내가 저번에 이런 주문했었어요. 5팩은 외우세요. 120.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08은 120보다 작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야. 그치? 얘는 그러면 시작이 1이라는 거지. 맞죠? 맞지 않아요? 근데 다 그러니까 복이 5로 시작하잖아. 108제로 끊으니까. 큰 수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작은 순서로 108번째가 아니에요. 큰 순서로 놨을 때 108번째예요. 아니,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6으로 시작하는 이제 5로 시작하는 거가 이제 총 120개예요. 얘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 5로 시작하고 4로 시작하는 게 제일 큰 숫자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몇 개야? 4팩토리얼이니까 이게 24개였을 거야.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5에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가 나왔겠죠. 그쵸? 그러면은 5에 2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였을 거고 5에 1까지로 시작하게 되면 그게 24개예요. 얘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 더하게 되면은 얘가 몇 개예요? 96. 얘가 96이에요. 그럼 몇 개만 더하면 돼요? 얘가 8개인가요? 12개. 12개예요? 네. 네. 12개만 더 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5, 0으로 시작하고서 4 네모 하게 되면은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죠? 3팩이니까 얘가 6개. 그렇죠? 그러면 5, 0, 3 네모 했을 때 얘가 딱 6개 딱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5, 0, 3 뭐뭐뭐로 했을 때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5, 0, 3 제일 작은 애니까 4, 1, 4 1, 2, 4 얘가 제일 작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1번. 이게 좀 헷갈리는 요소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많아요. 근데 문제량은 많거든요. 근데 한 문제당 걸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죠. 그러니까 그 앞에 2차 부등식에 비해서요. 이거 뭐 우리가 뭐 한판 추후 쓸 거예요. 뭘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계산 자체가 짧아서 할 만은 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이었어요. 그래서 순열만 70문제. 대충 70문제. 근데 금방 해요. 그래서 경우에서 그 60문제 푸는데 금방 했잖아요. 한 2시간 안 걸리지 않았어요? 자, 조합으로 가볼까요? 순열과 조합을 과제로 내는 게 낫나? 아니면 순열과 행렬을 과제로 내는 게 낫나? 수열과 행렬. 순열과 행렬. 이 나? 네. 네. 근데 나 어차피 진도 나갈 거야.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야. 오늘 3교시도 있는데 차라리 순열과 조합이 맞지 않을까? 그냥 그게 나? 그냥 하던 거 그냥 이어서 한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 좀 애매해. 자, 1868번.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일단은 하나씩 우리가 n 빼기 1 c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예요? 그거 n-1 n-2 두 개 곱하고 분모에 뭐 있어야 돼? 2 팩토리얼 2 됐어요? 네. 자, 그럼 얘는 뭐야? n 플러스 1 ce. 얘는 n 플러스 1 하나 줄어드니까 n 분의 2 그렇죠? 자, 이번에 우변에 이 친구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분의 분모는 2 똑같아요. 됐어요? 그럼 양쪽 2 곱해주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보자. n-1 근데 이거 어차피 공통에서 안 묶이잖아요. 네. 그냥 전개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전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n제곱에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에 플러스 n 우변은 n제곱에 플러스 3n에 플러스 2 다 넘겨. 그러면 n제곱에 마이너스 6. 아닌데요. 여기 n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5n은 0. 그럼 n은 0 또는 5죠. 네. 근데 0일 리가 없죠. 그래서 5.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수인 것도 있긴 하지만은 보세요. n-1c2라고 돼 있죠. 네. 여러분 0개 중에 2개 고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1개 중에 2개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이 n-1은 2보다 커야 돼요. 얘가. 등호도 들어가죠. 갖출 수도 있으니까. n은 2개 중에 2개 고른 건 되니까. 그래서 n은 적어도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5예요. 이것도 낚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좀 기억해 놓으세요. NC얼에서 n은 무조건 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됐어요? 넘어갈게요. 똑같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필요 없어요. 얘를 봅시다. 얘가 내가 말한 그거죠. 이거 아까 우리 봤었는데 기억나요? 네. 헥토파스칼이 아니라 파블로가 아니라 뭐야? 파스칼의 삼각형. 그치? 여기서 이제 역삼각형 원리에 의해서 제가 증명이 됐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걔를 이번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자, 이건 나 들어가기 전에 얘부터 써보자. NC얼부터 쓸 거야. 그치? NC얼은 NP얼을 우리가 얼팩으로 나눠준 거였잖아. 그치? 근데 NP얼이 뭐였지? 먼 팩을 먼 팩으로 나눴는데? n팩을 n-r팩. 그렇지. n팩을 n-얼팩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얼팩, n-얼팩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이거를 써놓고 시작해야 돼. 이런 문제는. 이해됐어?
그래서 쟤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서 R을 차근차근 채워 넣어가는 거야. 자, 가부터 보자. 여기 좀 봐줘요. n 빼기 1 실 얼마는 셀이잖아. 그럼 얘는 n 대신에 n-1을 넣는 거고 얼 대신에 얼-1을 넣는 거야 지금. 그치? 여기 봐봐. 여기 분자에 n 있었잖아. n 대신에 n-1을 넣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네. 여기 얼팩 대신에 얼 대신에 얼-1을 써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봐봐. n 대신에 n-1, 얼 대신에 얼-1. 그럼 어떻게 돼? n-얼 팩토리얼이야. 이해돼? 자, 그리고 이런 박스형 문제에서는 여기서 위의 등식이랑 아래 등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지금 여기 봐주세요. 얘가 가를 조금 이쁘게 채워 넣어 볼게요. 얘는 n-얼 팩토리얼이거든요. 요식이랑 요식만 집중해서 좀 볼게요. 그쵸? 그러면 얘는 n-얼팩, n-얼팩 똑같죠? n 빼기 1팩, n 빼기 1팩 똑같죠? 달라지는 부분은 뭐예요? 얼-1팩이었던 부분이 얼팩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야? 어를 곱해준 거야. 그래서 분자에도 똑같이 어를 곱해준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결국 위의 식이 아래 식으로 똑같이 내려온 거네? 그치? 그러면은 요 식이 요 식이랑 같은 식이란 얘기야. 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봐봐. n-1팩, n-1팩 얘 똑같네? 얘 신경 안 써도 돼. 얼팩이 얼팩 그대로 있어. 이해됐어? 네. 그럼 누가 바뀐 거야? 아래. n-1 얼팩토리얼이라는 거가 걔가 요렇게 바뀐 거야. 이해됐어? 그럼 분자에 n-1이라는 게 생겨났잖아. 네. 그럼 위아래다 n-를 똑같이 곱했다는 거지. 그럼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n-얼 팩토리얼인 거지. 이해돼? 여기가 이거 분의 1. 네. 근데 위아래다가 n-를 곱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 되나요? 네. 자, 이번에 여기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등호를 보면 돼. 위에 식이 아래 식으로 지금 내려왔잖아. 근데 분모는 똑같아. 그치? 그럼 분자가 다라는 거잖아. n-1팩에다 n 곱하면 뭐 돼요? n팩. 그럼 가나다 다 나왔죠?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첫 스타트 때는 NCR 공식 일단 써놓고 거기다 뭐 대신에 뭐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첫 줄은 그렇게 하는 거야. 첫 줄은. 그리고 그 다음 줄부터는 등호를 이용해서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이것도 이제 좀 잘 틀리니까 애들이. 그래서 좀 나올 수 있어요. 엄청 재밌겠다, 그치?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기억은 맞아요? 아니요. 왜요? 알팩이 아니야. 그렇죠. 팩토리얼이 없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뒤에는 우리가 조금 해봐야겠죠? 아까 NC얼 하게 되면은 공식이 뭐였어요? n팩을 뭘로 나눠요? 알팩. 얼팩, n-. n-얼팩. 그렇죠? 자, 근데 얘는 NC, n-얼이잖아요. 그러면 NC, n-얼은 누구랑 똑같죠? NC. 얼이랑 똑같아요. 얘가. 그럼 결국엔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같다. 같다. 됐어요? 네. 자, 디귿은 이제 공식을 조금 써봐야 돼요. 얘가 n 곱하기 n-1씨 얼-1이라 돼 있죠, 그렇죠? 그럼 n 대신에 n-을 넣고 얼 대신에 얼-1을 넣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곱하기 얼-1 팩토리얼 n-얼 팩토리얼 그리고 분자에는 n-1 팩토리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 좀 봐줘요. 이 n 있죠? 네. 여기 n-1팩 있죠? 둘이 곱하면 뭐 돼요? n팩. n팩. 그리고 분모는 일단 그대로. 얼-1팩, n-얼팩. 이게 좌변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요? 얘가 얼 곱하기 nC얼. 그러면 얼팩, n-얼팩, 분자 n팩 이렇게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 앞에 있는 얼이 여기 분모 있는 얼팩에다 곱해졌어. 네. 그럼 얼이 소거 되겠죠. 네. 그럼 뭘로 변해? R-1 얼마나 슬팩으로 변하죠. 그럼 둘이 같은 거 맞네요. 그래서 D는 맞다. 뭐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 공식도 모르면 이거 아예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번엔. 자, 1818번. 1학년 4명, 2학년 5명, 3명 뽑았어. 근데 3명이 모두 같은 학년이야.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지? 1학년에서 뽑을 때랑 응. 2학년에서만 뽑을 때. 그렇지. 1학년에서 3명 뽑은 경우, 2학년에서 3명 뽑은 경우. 그쵸?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4명 중에 3명 뽑을 때랑 5명 중에서 3명 뽑을 때 둘이 더해주면 끝! 그쵸? 근데 이거 조금 더 계산 간편하게 해주려면 얘가 뭐랑 똑같아? 41, 41, 52. 52. 이렇게. 재혁이가 순열 조합을 잘하네. 이번에 현우를 짓밟아버려. 이렇게 만든 거 보여줄게. 그래. 아 어떡하냐. 아 전교육생. 미안해. 미안해. 자, 얘 보자. 9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야.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카드가 두 번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뽑은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 두 수가 곱했는데 짝수가 나왔대. 이게 무슨 뜻이야? 무조건 하나는 짝수여야 된다. 맞아.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돼. 그치? 그러면은 짝수, 홀수, 짝수 계산하기 힘들어. 그럼 뭐 하면 돼? 홀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얘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전체 어떻게 돼요? 전체는 9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9, 12. 거기서 뭐 빼주면 돼? 둘 다 뭘 때? 홀수일 때. 1부터 9까지 해서 홀수 몇 개? 5개. 5개. 5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5시 끝났어요. 괜찮아? 넘어될까? 네. 완전 귀여워. 그치? 제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이 2개씩 있대요. 여기서 8개의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때의 경우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8, 15. 아니야. 뭔가 좀 쪼개서 풀어야 돼. 같은 종류의 인형들은 서로 구별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종류 2개씩 5개. 사시. 빨리 대답해. 뭐야? 머리 좀 굴려봐 현우야. 다시 2야. 뭐해? 다시 2 곱하기 85야. 왜? 그냥 42는 어디서 나왔어? 몰라. 쌀것 같아. 쌀것 같아. 무슨 말이야? 그린 멜론 맛. GS에서밖에 없네. 얘만 하고 끝낼게. 네. 얘는 봐봐 5개라는 게 중요해. 네.
종류가 4종류인데 5개의 인형을 선택을 할 거야. 네.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는 중복돼. 그치? 근데 중복된 인형이 2종류일 수도 있고 1종류일 수도 있어. 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둘로 나눠서 푸는 문제야. 얘는 중복된 인형이 한 종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4개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가 중복돼 하면 되잖아. 네. 그럼 나머지는 하나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4개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중복이 된 게 2종류라고 봅시다. 그럼 4개의 종류 중에서 너랑 너 중복돼. 42 골랐어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남았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고양이냐 토끼냐를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곱하기 뭐 해야 돼요? 2. 됐습니까? 그래서 12개. 그래서 16가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선 곱하면 안 됩니다. 둘은 다른 거라서 더 해줘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